김병기의 제명 파동은 일주일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제명시켜라. 나는 탈당하지 않는다. 강경하게 버티던 김병기가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이 의결된 상태에서 절대로 나는 스스로 탈당을 하지 않는다. 일주일간을 버텨왔었죠. 그러다가 어제 본인이 스스로 탈당을 했고 사실상 사후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에서나 싸움 구경을 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끝날 것이야. 그럼 그렇지. 이렇게 씁쓸하고 또 떨떠름한 기분을 지울 수 없는 분위기로 막을 내렸습니다. 일단은 이재명의 입틀막이 성공한 것으로 보인 듯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윤리심판원이 지난 10일 밤이죠. 제명 결정을 내리자 김병기는 1시간 반이 지난 후에 자신의 페이북에다 이렇게 강경하게 반발의 페이북 글을 올린 바 있었습니다. 즉시 재심을 청구한다.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는가?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었습니까? 정말 기세 등등 나 건드리게 된다면은 나 혼자 죽지 않는다. 이렇게 강수를 그것도 초강수를 두니까 어느 누구도 그 다음에는 김병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당 대표인 정청래마저도 입을 다물고 있었죠. 기껏 정청래의 입격인 당의 나팔수 박수현이가 애당의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나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린다. 간청하는 읍소까지 했지만은 오히려 그 소리를 들었던 김병기가 버럭 화를 쏟으면서 박수현에 대해서 경고성 발언까지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강하게 버티던 김병기가 꼭 일주일 만엔 어제 19일 탈당을 했습니다. 왜 그렇다면은 당 전체를 소용돌이 태풍으로 몰고 가던 제명 파동이 그야말로 배추 소금에 절여놓은 듯이 풀 죽으면서 그냥 끝나고 말았을까? 왜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당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리심판원은 어제 회의에서 김병기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징계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규에 따르면은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윤리심판원의 김병기의 징계 사실 확인 결정은 사실상의 사후 제명 조치다. 김병기의 탈당과 함께 일각에서 예상되고 있는 징계 중 탈당과는 다른 결과다. 조금은 김병기 편에서 배려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원 자격심사위원회가 김병기의 복당을 심사할 경우에는 심판원의 이러한 결정, 그러니까 확실하게 제명 결정이 아니라 징계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토대로 해서 논의하겠다. 그만큼 김병기의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 일이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전달만 해드립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벌어졌던 파동이 마치 뻣뻣한 배추 소금물에 담가 놓는 꼴이 되고 말지 않았는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풀 주고 가던 김병기가 탈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순간적으로
이재명이 떠올랐습니다. 이재명이 입틀막이 머리에 꽂혔습니다. 이번에도 이재명이 대통령 노릇을 한 지 반년이 조금 지났지만 아직은 시퍼런 무소불위의 무서운 권력을 누리고 있을 때라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동시에 정진상이 김용 그리고 통일교의 윤영호 본부장 대북송금의 이화영의 얼굴 등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가장 급하게 입막음질 해야 할 사람들 정진상과 김용을 누가 면회를 했습니까? 이재명의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화 이 둘을 찾아가서 그게 큰 문제가 된 바 있었죠. 뭐라고 했었습니까? 당신들 입만 다물고 있으면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니까 정진상과 김용이 입을 꾹 다물고 이재명이 대통령 노릇을 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도 아마 감방에서 손 꼽아서 사면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실정 아니겠습니까? 이화영은 어떻습니까? 대법원에서 징역 9년 확정 판결을 받고서도 국회의 증언까지 나서는 그야말로 특권을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이재명의 사면을 기다리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한다.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요. 지금 국회에서 국민의힘당 대표 장동혁이 단식 투쟁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일교의 특검 그리고 김병기 강선우 공천 뇌물 의혹을 특검하라 쌍특검을 하라 이러면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문제가 통일교의 핵심 2인장인 윤영호가 여야 의원 배지들에게 로비와 함께 금품을 건넸느니 아니니 여기에 통일교 총재인 한학자가 이재명과 만났네 안 만났네 의혹이 쌓여가면서 지금 논쟁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장동혁이 무기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이러한 위기를 접했는지 국무회의 자리에서 연속해서 두 번의 회의를 하면서 종교재단 해산이라는 문제까지 있을 수 없는 얘기를 국무회의에서 연속해서 두 번에 걸쳐서 경고성 발언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도저히 이런 사례를 국무회의 발언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사례였었는데 이재명이 왜 이렇게 거푸 통일교에 대해서 재단 해산 운운까지 강경 발언을 했을까? 그 결과 언론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었습니까?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좌파 언론들마저도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 기사를 쏟아내지 않았었습니까? 윤영호가 재판에 들어가면서 내가 사실을 다 까발리겠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막상 재판정에서는 윤영호는 발언이 없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윤영호가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할까? 기세 등등하던 윤영호가 다 까발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윤영호가 침묵을 왜 했을까? 정치인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정치란 것이 이런 것이다. 쓰레기들이 자기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발언들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것이 우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여담이지만은 초코파이 하나 훔쳤다라고 해서 재판정에 세우면서 정치하는 쓰레기들은 법이 있으나 자기들에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결코 이런 사건들이 이재명의 입틀막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김병기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병기는 뼛속까지 정보요원입니다. 김병기는 국정원이 아니라 안기부 시절 1987년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공채로 입사한 골수 정보 요원입니다. 국정원에서 밥만 먹은 짬밥 경력만 하더라도 26, 7년이 넘습니다. 한때는 블랙 요원을 양성하는 핵심 중에 핵심 요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자가 바로 김병기였습니다. 남의 뒷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파일을 챙겨가면서 인사처장까지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의 파일은 다 챙겼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이 대통령 시절에 대북 업무자 수백 명을 대량 해직시킨 적이 있었죠. 국정원의 핵심 업무가 대북 업무인데 대북 업무 종사자를 대량으로 해직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국정원에 남아있는 요원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지 않아도 남의 뒷조사하는 것을 주 업무로 생각하던 그런 국정원 요원들 아닙니까? 아마도 김병기가 좌빨 성향으로 안급에는 절대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 신원 조회만 하더라도 6개월 이상 넘는 그야말로 집안 친척까지 모조리 확인을 하죠. 그럼 이재명은 당시에 성남시장 시절에 어떤 색깔을 지니고 있었을까? 좌파 쪽의 도움으로 시장에 당선된 자가 바로 이재명 아닙니까? 동부연합을 주축으로 해서 이석기 등과 함께 좌빨 쪽과 손을 잡고서 좌빨 쪽의 색깔을 분명히 보였던 자가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럼 그때에 김병기가 이재명을 알기나 했을까요? 정치적인 거물로 여기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좌빨 색깔의 요주의 인물로 체크는 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마도 그 파일이 지금 국정원에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재명 뿐이겠습니까? 많은 여야의 인물들 파일을 김병기는 지금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이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김병기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할 말을 쏟아냈는데 갑자기 배추 소금물에 적시듯이 꼬리를 일주일 만에 내리고 감추었습니다. 김병기는 평소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결코, 반드시, 절대로 이런 강한 말을 쓰면서 나는 탈당하지 않는다. 차라리 제명을 시켜라. 이런 태도에서 왜 통일교의 윤용화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여러분들 의심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당 관계자가 하는 말이 강소는 달리 탈당 시작할 때부터 김병기가 탈당을 시작할 때부터 복당 심사 얘기를 왜 꺼내 들고 있을까?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이재명이 입틀막에서 시작된 또 하나의 지저분한 정치 추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의 입틀막 태도는 성공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김병기는 문제가 된 이재명부터 당의 정청래 등 많은 파일을 본인이 갖고 있다는 것을 당 관계자들이 모를까요?
그러기 때문에 마음대로 탈당을 했다 하더라도 건드리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교 문제도 그렇습니다. 윤영호가 정확한 파일 자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이재명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의 입틀막은 지금까지 성공을 거두고 있을까? 아니면 실패하고 있을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진상, 김용, 이화영이 대장동 사건으로 재벌 대열에 올라선 김만배, 통일교의 한학자와 윤영호는 이재명이 급한 불을 껐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렇다면 일단은 성공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목에 나와 있듯이 유한기, 김문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고발했던 이병철, 법인카드 횡령에 대해서 김현욱, 이재명 비서실장을 지냈었죠. 이재명 정치 그만해라.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비서실장 전영수의 죽음에는 입틀막이 과연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 풀어야 할 숙제 아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입틀막이 문제가 아니죠. 김병기가 갖고 있는 파일이 또 윤영호가 지니고 있는 그 파일이 살아있는 뇌관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당에서는 탈당 소리와 함께 복당 얘기를 꺼낸다. 지금 민주당 졸개들은 이재명 앞에서 계속 썰렁한 개그를 펼치고 있는데 저는 김병기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의 입틀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